정답동이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설명 안 드리려고 또 못 오신 분들한테도 그냥 보시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관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렵게 얘기하면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을 합친 거다. 두 개의 계획이 합쳐진 거다. 이런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권리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처분 계획이죠. 옛날 걸 처분해요. 여러분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려면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이제 관리처분의 효과가 그래요. 49조 6항 도시정기법. 그 다음에 새로운 분양권을 받은 거죠. 왜요? 얼마를 부담하기로 하고 종전 재산을 처분했으니까 새로운 걸 관리 얼마에 변환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옛날 걸 얼마 쳐서 내가 새로운 걸 얼마에 분양받기로 했으니 그 차액 얼마를 내가 어떤 식으로 내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관리처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웃긴 게 그거예요. 추가분담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추가분담금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없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분담금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추가분담금 할까요? 언젠가는 이 관리처분 계획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야. 변경시켜서.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되려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여러분이 총회에서 의결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관리처분 변경한다면 다시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추가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그 근저에는 잘 보세요. 다시 관리처분 총회에서 변경했더라면 변경된 분담금인 거야. 그죠? 추가분담금이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추가분담금은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뭔가를 달라 할 때는 절차 밟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변경된 분담금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추가분담금이라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용어도 아닌 걸 쓰겠냐 하면 변경될 때 한 번도 내가 떨어진 걸 못 본 거예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 분담금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경된 분담금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고 추가분담금 이 말을 쓰는 거죠. 내가 원래 1억 내야 되는데 왜 갑자기 5천원 더 내라고 그러지? 라는 문제에 언젠가 봉착하게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아주 무식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뭐 비유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칩시다. 맨 처음에 맞아줘서 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그 새끼가 때릴 때 내가 안 맞았더라면 그놈은 못 때려요. 처음에 맞아주면 이놈이 때릴 줄 알고 때려. 자, 처음에 여러분이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을 알고 여기서 문제를 삼았더라면 관리처분 계획이 나쁜 쪽으로 변경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생길 위험은 없다라고 봐요. 이해 가세요? 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처음에 맞아주면 이런 거 때려도 되는 놈인 거야. 왜? 얘가 아무것도 모르거든 보니까. 가짜를 들이대도 그냥 아무 말이 없고 진짜를 들이대도 없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의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거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의결했다면 오늘 비로소 여러분은 관리처분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이해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이 짓은 근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합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어야 되잖아요. 네. 관리처분 계획이 뭔지도 모르니까 조합이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비로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다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다 인생 살고 나서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느 놈이 설명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아직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관리처분 변경할 수 있냐? 아니 다 변경한다. 부모 자식만 못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신랑도 바꾸고 다 바꿔요. 바꾸면 바꾼 놈이 내 신랑이고 내 마누라인 거예요. 그죠? 옛날 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꾸면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 전제하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했다라면 정신 차리고 바꾸면 되잖아요. 네. 자, 정신없을 때 멋 모르고 결혼해서 결혼생활 불행해요. 이혼하고 바꾸면 돼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듣는 다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남은 인생 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약간 희망을 갖고 들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아직 많이 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희망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의 문제예요. 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설계비가 40억, 비싸고 싸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감리비 80억. 이 동네만 오면 제 카페도 써놨지만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비싼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비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엉터리 구청이 이걸 선정해주기 때문에
왜 구청이 이렇게 비싸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국토부에 가시면 설계 요율과 감리 요율을 비교해 보시면 국토부 게시 자료를 보면 감리 요율이 분명히 설계 요율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만 오면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 사업자가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정비 사업이 좀 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는 뭐 여러분이 선택한 거니까 평당 얼마예요? 443만. 443? 빵빵하네요. 그 시비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여러분의 선택이었다고 치고 뭐 3천 얼마 놔두고요. 부대시설 및 정비기관시설 설치 공사비 85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재밌습니다. 추정금액 도로공원, 지하철 인입공사 등 85억. 자, 이미 여러분은 사업시행 인가가 뭔지 압니까? 사업시행 계획 의결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16년 5월. 2016년 5월. 자, 이때죠. 5월 4일날. 그리고 인가가 났죠. 사업시행 인가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입니다. 이게 공동사업이라 사업시행 인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건축허가예요. 그래서 설계도면 들어가고 거기에서 도로는 어디로 내고 공원은 어디로 내고 다 끝났습니다. 인가가 끝났어요. 공사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공사비가 정해지는 총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때 여러분이 내 조합 설립 동의서 갖고 공사비가 정해집니다. 그죠? 이게 계략적인 신축 비용 뭐 이런 거 계산 계략적으로 여러분이 내잖아요. 조합 설립 동의서 할 때 얼마라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때 또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총회 때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총회 공통점은 뭐냐면 비용이 정해지는 총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장 참석을 20%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지 말고 와서 직접 설명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설명해 줬어야 됐지. 대풀이나.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설명을 여러분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통해 때 설명을 듣고 의결권 행사했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누군가 물어봤어야 돼요. 85억인데 왜 추정금액이냐? 우리 건축허가 안 난 거냐? 관리처분이 왔다는 얘기는 자 조합설립 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끝났고요. 건축허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조합원 종전재산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부장 추천 받았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왔을 때는 네 재산 얼마로 평가해주고 종전재산 얼마니까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니 비료를 얼마로 정해서 네가 몇 평을 신청하면 얼마나 해야 몇 평 신청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추정금액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정비기관 시설 공사는 사업시행 때 이미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85억이었냐? 천만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공사비가 85억 끄트머리가 딱 5억 단위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클럽 시스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산출 업체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미 용역을 줘갖고 맡겨서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73억 8,259만 3천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원가 계산하다 보면 그렇죠. 5억 단위로 안 떨어져요. 다 근데 그렇게 하는 뭐 몇천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무슨 끄트머리 돈이.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이렇게 영어로 딱 떨어질 때는 뭔가 여러분이 의심해봐야 돼요. 근데 추정금액이라고 하잖아. 추정금액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은 사업시행 계획을 총회를 말은 했지만 사업시행 계획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사라는 걸 이렇게 2016년 5월달에 했잖아요. 빈 양식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는 이 맡길 때는 여기에 보면 설치 비용이라고 있죠. 작아서 안 보이려고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할 때 구청에서 자 정비기관 시설 도로하고 저기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전문 업체에서 뽑은 금액을 그대로 올리면 구청에서는 땅땅땅 하고 인가를 내줘서 이미 이건 확정된 금액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런데 추정 금액이래요. 여러분을 속인 거죠. 그런데 그 속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업시행 인가 때부터 시작됐죠. 이때 빈장식을 보였잖아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업시행 계획서가 왜 빈양식이 올라오냐고요. 백지양식.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이게 추정금액이다 85억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28억에 불과하다 이러면 여러분은 한 여기다 50매덕을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한테는 슈킹을 하고 어떤 정도로 쓸지 모르지만 일단은 돈을 많이 받아놓은 거죠. 때려주게도 85억은 아닙니다. 예, 그럼 제가 그냥 약속할 수 있어요. 안 봐도 약속할 수 있어요. 왜요? 5억 단위로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연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모든 조합들이 거의 대부분 조합이요. 제가 하고 있는 조합 중에서는 딱 한 군데만 이게 정확합니다. 요거와 요거를 속입니다. 실제로. 구청은 근데 인가가 납니다. 관청은 인가 났나요? 아직 안 났어요? 구청 가서 엉뚱한 거 이의 신청서 쓰셨을 거예요. 자, 구청 가면 요 양식은
사업시 인가 때도 있지만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 조사라는 것이 서울시 별지 양식 제19호 양식이에요. 요거는 여기도 있지만 이 관리처분 계획서에도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한테는 아예 빈 양식도 안 보여줬어요. 관리처분에서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현금 청산 명세, 뭐 여러분의 종전 가액 하나도 안 보여준 거예요. 예. 요것만 딸락 보여줬어요. 요거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정법 48조 1항 각호하고 시행령 50조 여기에서 들어간 사항을 다 쓰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서는 48조 1항 5호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5호예요. 5호.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 6호, 7호 그 다음에 시행령 이런 거 다 어디 갔어요?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볼 수가 없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총괄표라고 한다면 이게 총괄표라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춰보면 여기는 왜 25억인데 여기다가 85억이라고 해놨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유를 달 수가 있는데 안 보여주니까 몰라요. 왜? 근데 여러분은 약간 신기가 있는 거야. 왜? 그거 다 생략했어도 여러분이 알고 그래 85억 맞아 그러고 다 찍어줬잖아. 엄청난 신기죠 이거는. 안 봐도 아는 거잖아. 조합장이 들고 있어. 여러분은 이미 그 신기는 언제부터 발동했냐. 사업시 인가 때부터 발동한 거야. 빈양식 줘도 여러분은 오케이. 여기 빈양식을 주되 대신 여기가 보여서 작은 계획이라 이때도 꼭 보여주는 건 있어요. 이때는 4,700억이라고 보여줬어.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묘하게도 다 신기가 있어서 빈양식인데도 그러고 4,700억 맞아.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 처음에 안 맞아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딱 배짱이 좀 좋아졌어요. 저것들은 신기가 있어서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 여러분도 어디 체면 걸리셨어? 5035 뭐 체면 걸렸다 그러잖아. 여러분도 누구한테인가는 체면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자 5,700억으로 1,000억을 반드시 가볍게 올렸어요. 그것도 1년 만에. 왜요? 처음에 맞아주는 놈은 때릴만 해요. 처음에 안 맞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하세요? 심증이야, 심증. 자, 여러분 그러니까 속여도 신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안 보여줘도 그래 의뢰이 짐작한다 말이야. 그래 맞아. 정비기관 시설은 공원하고 설치하는데 80억 들어가겠어 하고 넘어가요. 건축물 철거비 여기는 조합설립인가 언제 났습니까? 2007년이요. 2007년? 예. 오래됐네. 그동안 뭐 했대요? 2007년. 철거 수사 놔두고요. 지작물 철거 12억 4,410만원. 지작물은 뭡니까? 지작물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지작물이라고 해요. 그거는 제가 서울시 크리랩에 가면 지작물은 철거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따로 분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조합 운영, 모범 운영 사례집에 올려놓고요. 국토부에서도 공문도 있어요. 제 카페 보세요. 거기 보기 싫으면 제 카페 아직도 지작물이라고 치면 그 공문 찾으실 거예요. 제 카페 좀 보고 공부 좀 하세요. 오늘부터 가서 억울하면 공부하세요. 억울하면. 네. 그리고 근데 뭐 공부 안 해도요. 세상에 돈 벌어서 적당히 쓸데없으면 이런 데 써도 해요. 돈이 그게 좀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그게 전지 없다 그래요. 인익공사비 16억 7천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갈지. 그다음에 국공유지 불화대금 14억 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 제가 모르겠고요. 아니요, 불화대금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 청산금도 6371420201호 마치 이렇게 하면 되게 정확한 것 같죠. 네.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금액이죠. 끝머리 5원짜리 요새 거래도 안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마치 또 이런 짓을 해요. 정확한 것처럼 끝머리 5원을 왜 넣는지가 돌아버리겠다. 어떤 거는 근데 3,3,3,3. 서울시 별지 양식 17호 양식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게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현금 청산자 현재까지 한 사람들이 얼마인가가 저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에 올라붙으면 되는데 이게 637억 1,400이라고 돼 있는데 그 끝머리는 아무튼 15원으로 돼 있어요. 아주 정교한. 네. 제가 그런 것도 인생에 넣었거든요. 많이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정확한 줄 알고 보지 아니, 않아요. 제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협의보상이 100억 돼 있고요. 지금 나는 여기서 여러분 조합에서 왜 1,000억이 올라간 사연이 1년 만에 올라간 사연을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여러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추정 금액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고려 운수 등 하고 해놨어요. 아까 현금 청산자도 추정 금액 이렇게 해놨는데 영업 손실 보상 또 50억. 아무튼 뭐 넉넉하게들 많이 잡아놨네요. 현금 청산자 630, 그다음에 100억 뭐 이렇게. 또 뭐 제가 근데 백데이터가 없으니 바로 말씀 못 드리겠고. 주거 대책 및 이주 보상비도 64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도 다른데 조합들을 보면
실제로 주거 이점이 지금 내역이하고 이 총괄표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모든 조합들이 이거 따로 놀고 백데이터 따로 놀아서 근데도 구청의 이 그 까막눈들은 전부 인가가 나요. 일단 모양새만 갖고 가면 인가해 줍니다. 내가 조합은 아니에요. 내 이름 집어넣으면 인가 안 날까요? 납니다. 저 조합번호 집어넣어주면 나요 인가. 네, 아무튼 희한합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기타 이주고 성비 2억 200, 조합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회계감사, 민원 처리 10억, 뭔 민원 처리비래요? 이게 뭐래요? 우리가 민원을 내면 지가 10억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 지어 100억, 10억 자, 아주 웃기게. 기타 관리비네요. 기타 관리비는 각종 총회 비용이래요. 기타.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끝머리가 225원으로 떨어집니다. 기타 관리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5원짜리, 3원짜리, 7원짜리 만들었는지 난 정말 참 재밌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일반인들은 대단히 정밀하게 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엉터리의 사기친다고 대표적인 생각해요. 감정평가 수술 이런 거 보지 말고 생명력 26억, 영양평가 5, 정비계 변경 영역 11억, 문화재표사 2,500표, 250, 변호사 소송비용 10억. 제일 아까운 게 변호사 소송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소송은 안 돌아야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항상 시끄럽게 하니까 소송비를 많이 잡아놔요. 제일 조합 보고 있으면서 제일 아까운 비용이 소송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참 없어져야 될 범죄방 및 이주관리가 12억 6,241만 5천원. 범죄방이 뭡니까? 범죄방 왜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살 때 범죄방 하라고 돈 내보신 적 있어요? 범죄방은 28조 2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사업식 인가를 내면 경찰청장한테 제가 그거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 법무사님 그래서, 강의 보고서 냈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마치 꼴통 자식이 군대 가서 총 잃어버렸다고 총값 보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내주시겠어요? 설사 총을 잃어버렸더라도 그건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얼마나 대한민국 순사를 우습게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찰 믿지 말고 여러분이 회사 고용해갖고 범죄 예방할까요? 그 동네 순찰 돌까요? 경찰이 못 믿었어요? 그놈은 잡을 수도 없는데 영장 없이 체포도 못하는데 경찰은 하지만 영장 없이는 안 하지. 그런데 자, 전 세계 강력부 공고일 1위에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치안이 가장 완벽한 나라예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맞아요. 범인 검거율이 그걸 나타내니까. 그런데 지문 등록돼 있고 뭐 CCTV 많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범죄 예방으로 이 돈을 내야 된다면 자, 여기에 사놓고 안 산 사람은 왜 돈을 내야죠? 내가 거기 사놨는데 혹시 내 옆집에 이 사람이 피해를 당할까봐 경찰을 못 믿겠으니 일반회사 데려다가 순찰 돌으라고 111인 기억하는데 범죄 예방 업체를 전화번호 기억한 데를 못 봤어요. 내가 농담으로 너희들끼리라도 좀 소리 지르고 막 쫓고 막 해라. 왜 돈 받았잖아. 수억을 받았으면 누가 보면 막 불안하게 해갖고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라도 느끼게라도 해라. 한 놈은 너희들끼리 쫓기고 막 해봐라 좀. 전쟁에 뭐 불안해 죽으라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먼저 이사간 사람. 여기에 살지도 않았던 투자자는 왜 범죄 예방 대책비를 내야 되며 나는 시작하자마자 이사 갈 때도 이 사람은 또 왜 내야 돼? 나보다 늦게 올 사람이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 좀 지켜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살 때도 안 냈는데 불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돈 벌어서 쓸 데가 없으면 이런 데 쓰셔도 돼요. 누군가는 먹고 살고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발코니 외부 샤시 시스템 에어컨 좀 크네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익금이 여러분이 많다고 했는데 이익금이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230억 많이 큽니다. 갑자기 230억. 자, 여러분 종전재산이 2,370억입니다. 요거 하나에서만 비례율이 10%가 아작나버린 거예요.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례를 얼마 올려드리면 되나요? 라고 할 때 큰 금액들이 나오면 적어보세요. 아까 230억. 아까 범죄가 이런 거 한 10억. 저거 12억으로 돼 있으니까요. 명도 업무 20억. 명도 업무를, 자, 20억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조합 몇 명이요? 550명? 예, 550명. 이사 안 가고 몇 명이 버틸까요? 100명이 버티게 해볼까요? 100명? 100명 안 뱉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버티면 5분의 1이 안 가고 버텨 그냥. 그러면 20억이면 1인당 얼마죠? 100명 2천만 원이죠.
자, 이 허무맹랑한 사업비를 좀 보자고요. 100명이 버틸 수 없죠. 100명이 똑같은 명도 수송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나버리면 법률상 49조 6항에 종전재산 더 이상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명도하면 패소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않는 소송에.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사 다 가요, 대부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조금 방 얻어놓은 데가 뭐 이렇게 돼서 사는 데가 이때 비니까 조금만 뭐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물론 근본적으로 싫어서 뭐 좀 버텨보거나 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억을 잡아놨다는 얘기는 5분의 1이 버티는 일은 없어요. 어느 조합도. 근데 5분의 1이 만약에 100명이 버티면 1인당 2천만 원씩 하면 10명이면 2억이잖아요. 100명이면 20억이죠. 명도 소송 비용으로 1인당 2천이라고요? 자, 명도 소송 비용 200이면 비쌉니까? 쌉니까? 1인당. 비싸요. 엄청 비싸요. 왜요? 70만 원이면 될 거예요. 10명이 가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 아까 70만 원이라면 10명한테 10명을 소장에다 한꺼번에 피고인으로 쭉 넣어놓고 1인당 70만 원이면 70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10명만 넣어도. 근데 20명 넣으면 1,400이요. 괜찮아요. 그런데 20억을 잡아놔요? 여러분 정신이 좀 드세요? 아니 뭐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정신이 좀 듭니까?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씨가 좋아 보여요. 아버지 뭐 마음씨가 좋아요. 성년체립이 11억 5,300. 자, 성년은 여기 건축물 면적이 한 2만 평 되나요? 2만 평 된다고 칩시다. 건축물 면적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사업시행계획서에 여러분은 사업시행계획서부터 속였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서울시 양식 제14호 양식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마 여러분이 빈 양식으로 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볼게요. 찾아볼게요. 빈 양식으로 해놨나 안 해놨나? 여러분들한테는 다 빈 양식 해놓은 이런 버장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잖아요. 여전히 빈 양식이네. 자,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에 관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 별지 16호 양식인 14가 아니라. 자, 이런데 여기에 빈 양식이 들어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공작물 명세서가 철거 면적이 나온 거예요. 건축물이 쭉 유허가, 무허가 구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유허가냐, 무허가냐 이런 게 허가용도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다가. 그런데 여기를 안 보여주니까 여러분은 철거할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중에 사업시행 인가 낼 때, 자, 성면을 처리를 하려면 1% 이하면, 성면 함유량 1% 이하면 그냥 분리배출 안 하고 한꺼번에 나가면 됩니다. 철거하겠다는 놈이 아까 따로 있었잖아요. 50m. 근데 왜 성면은 따로 철거해야 되나요? 아니, 버리기만 따로 버리지 철거 업체를 따로 선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아니, 하던 놈이 성면 처리 면허 있는 놈이 하면 되잖아요. 일반 건물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근데 어쨌든 따로 분리해야 커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잡아봅시다. 성면이 얼마나 나오죠? 자, 7만 제곱미터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건물 면적 모르니까. 여러분 약간 땅 면적이 한 7만 얼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잡으면 근데 1대1 안 나와요. 훨씬 적습니다. 건물 면적은 적어요. 5층짜리 옛날 아파트 같으면 80% 나오고요. 빼곡하게 그 다세대가 많고 이런 데는 1대1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1대1이라고 치고 이 중에 10%가 성면이 들었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7,000제곱미터죠. 그죠? 아니 이거는 전체 건물 면적이라고 치면 네네. 아까 1% 이하면 그냥 따로 구분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부셔서 같이 나가면 돼요. 근데 10% 정도 들어있다는데 10% 안 나와요. 기필코 안 나옵니다. 그냥 서울에 10% 들어간데 거의 없어요. 시골은 뭐 스레트 많은 전라북도 뭐 전주 막 이런 데는 나올 수 있어요. 정읍 뭐 이런 데. 7,000이면 곱하기 약 2만원 잡으면 넉넉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되게 저기에게 잡아준 겁니다. 실제로는 업체에다 견적을 넣으면 13,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납니다. 제곱미터. 근데 여러분이 성면 조사 용역이라는 걸 또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는 물량을 알아야 여러분이 11억인지 지랄인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죠? 네. 그런데 내가 어림수로 그냥 우리끼리 계산 넉넉잡아 계산해보자 이 말이야. 10%가 성면이 나르면 꽤 많은 거예요. 그냥 건물에 그냥 성면 투성인 거 여기저기. 그런 거 없어 그런지. 그래서 7,000제곱미터 하면
7,000제곱미터가 만약 나온다고 하면 2만원씩 하면 2, 7, 14, 1억 4천이죠. 그죠? 성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조합에서 10배 이하로 튀기는 데는 본 적은 없습니다. 7천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정비구역이 더 큰 데서도 7천은 안 나왔어요. 제가 대단히 높게 잡은 거예요. 네. 네. 근데 한 3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3천 나왔다 그러면 한 6천만 원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배 이하로 잡는 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아듣기 쉽게 신길 7구역까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거기는 17억 잡혀 있습니다. 성면 처리가 제거가 여러분보다 훨씬 커요. 사업 면적이. 그런데 17억 잡혀 있길래 영등포 청소과에 조합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면 반출량 내놔 했더니 받았어요.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조사보고서는 있으니까 대충 물량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랬더니 148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188톤이면 25톤 트럭에다 나눠 실으면 몇 대? 6대죠. 네? 예, 예. 6대 실으면 난 물론 그날 나오는데 오늘 10톤 나오면 10톤 싣고 가고 뭐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하는 건 아니에요. 성면은 그날 고쳐야 됩니다. 매입장에서도 그날 가면 그날 바로 하고 바로바로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면 비산먼지 날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총량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 25톤 덤프 트럭에 주로 싣고 다니잖아요. 폐기물 트럭이. 자, 25톤 덤프 하나 사갖고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도 꽤 많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덤프 운전해서 한 가족 먹여 살리는. 네. 25톤 덤프 트럭이 새 것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한 1억 5천 갑니다. 네. 그러면 6대 9억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면을 싹 싣고 와서 차까지 같이 묻어버리면 9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17억을 잡아요. 제가 조합원들한테 설명했어요. 자, 같이 가자. JTBC 카메라를 따라와라. 그러고 청소과에 가서 제가 해갖고 그 물량을 갖다가 설명할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얼마냐? 약 1억 500짜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진짜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어떤 놈이 했는지도 압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서부지검에 저기 철거업체를 수사하게 만들었을 때 2014년도에 서부지검에서 했죠. 그때 거기에 철거업체는 왕집 3구역의 철거업체는 성면 처리 면허가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이놈이 20억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면 철거가 있는 구청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는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훨씬 낮은 금액에 주고 나머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클린업에는 이 사람 계약서는 올라와 있지 진짜 구청 계약서는 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구청에 진짜 계약서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적 거기 진짜 계약서 올라가면 여러분은 진짜가 얼마인지 알고 몇 톤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얼마를 헤쳐먹은지를 안단 말입니다. 노동부하고 구청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진짜입니다. 물량이 나와 있거든요. 노동부에는 인부들까지 다 신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면의 처리 작업에 우족 같은 거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에는 산재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 위험물 작업에 며칠간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노동부에서는 산재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성면 처리에 관한 것은 계약서뿐만 아니라 인부들 고용 내역서까지도 노동부에는 신고하고 구청에는 거기서 반출증을 끊어줘야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차에다 싣고 가서 어느 매립장에 얼마를 묻었는지까지 온라인 추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무조건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반출증 끊어져야 나가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돈 번 놈들이 막 어디 논에다 묻어버리고 요즘 전혀 그거 안 됩니다. 특히 폐기물은 몇 번 차량이 싣고 와서 어느 회사 소속의 몇 번 차량이 싣고 와서 어디에다 묻었는지가 나옵니다. 폐기물이 일생이 나와요. 이놈은 어디서 나온 놈? 용답동에서 나와서 구청 직원이 반출증을 끊어서 무슨 회사에 몇 번 트럭이 몇 톤을 싣고 와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다 묻었는지가 나옵니다. 그 누구나 연락 폐기물은 일생에 누구나 연락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가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반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안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눈탱이를 맞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조사비 1억 성면조사도 3억 6,500 아까 제가 11억 성면 얼마 잡혀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제곱미터당 성면은 약 2만원, 내 책에다 2만원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13,000원에서 제곱미터당 18,000원 사이에 현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성면 조사하는 놈이 해체 못하게 돼 있고 해체하는 놈이 감리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면 조사, 감리, 해체 제거하는 놈, 그 다음에 감리하는 놈. 감리하는 놈도 주로 건축사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가 참 사람들이 재주가 많잖아요. 내가 아까 2만 원에 이렇게 만약에 줬다 하면 그놈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느냐? 조사, 감리까지 다 견적서에 같이 갖고 와요, 지가. 그래놓고 그거는 제로로 처리합니다. 아까 2만 원 속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왜야? 조사하는 업체 가서 지가 알아서 조사하고 야 도장 좀 찍어줘 그래갖고 야 내가 실제로 딜 꺼내는 놈이 제일 잘 알잖아요. 부셔갖고 반출하는 놈이. 그러니까 얼마 나온 걸로 조사 보고서 대충 쓰고 하루만 삥 돌아다니면 알 거니까. 그 다음에 저기 감리하는 놈은 인건비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면철거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감리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인건비예요. 그런데 감리도 막 수억 원씩 받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인건비가 얼마길래 이렇게만. 그러니까 성면 조사하고 사실 실무적으로는 업체에서는 조사나 감리도 같이 견적을 해줍니다. 근데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들이 받은 돈에서 몇백만 원 갖다 주기는 할 겁니다. 도장박, 소위 지들 말로. 그런데 조사만 해도 3억 2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합을 볼 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A라는 조합은 게 바보도 왜 제가 매번 등급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놈은 아주 맛이 간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살짝 제정신 왔다 갔다 한 놈도 있고 하잖아요. 자,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신길 17억을 성년을 해먹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영역비가 그렇다고요. 해먹었다면 다 먹은 거 아니라고 달라질 거니까. 근데 148톤 나왔다 그랬잖아요. 25톤 트럭 6대 갖다 다 묻어버려도 9억밖에 안 들어갈 거라고. 다시는 트럭 안 쓰기로 하고 새 차를 묻어버려도. 그런데 얘들이 성년조사 거기는 저번에 750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보다 좀 크죠 사이즈가. 얘들이 성년조사에 얼마 썼을까요? 성년에서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철거에서는 성년조사는 2,200만 원입니다. 내가 묘하게 또 이건 안 해먹은 거예요. 그렇게 철거에서 해먹은 건데 여러분은 촘촘하게 철거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해 드신 겁니다. 그보다 작은데 3억 6천인가 그러니까 내가 바보로 따지면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다 그냥 짐작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가면 이걸 웃겨요. 이 자식 봐. 왜 여긴 또 안 해먹었어? 낭심이 1구역이 또 제가 범죄 예방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낭심이 1구역이 범죄 예방은 또 안 해먹었어요. 2구역 3구역 해먹었는데 범죄 예방은 1,250만 원 CCTV 실제 단 거 그거만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지가 순찰 돌았다 해갖고 아까 몇십억 여기도 10매덕 잡아놨잖아요. 앙신 1구역은 1,2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1,몇백만 원. 왜냐면 CCTV는 여러분이 달아야 돼. CCTV 그건 몇 푼 안 납니다. 돈이. CCTV 그까짓 건 그냥 무시해도 돼요. 어디 기타에다가 넣어놔도 돼요. 왜요?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CCTV는 여러분이 달아야 돼요. 그건 법률상 여러분이 하게 돼 있어요. CCTV는. 그렇지. 여러분이 뭐 민간에 생각해갖고 뭐 순찰도로 이 짓거리는 안 해도 되고 이건 순상하는 짓이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군인 못 믿겠으니까 내가 아들 군대 보낼 때 내가 미제 총 하나 샀을 테니까 오늘 갖고 와 지켜라. 이게 말이 돼요? 만약에 그런 바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순사 못 믿겠어요. 우리 동네는 민간에다 데려다가 지키자 이런 거지. 여러분의 범죄방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 용역비는 뭐냐? 임대아파트 및 대지조성공사 택지비 간산 용역 1억 8,800 이것도 더럽게 비싸네요. 수해방지 4,400 수해방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 또 금액은 또 더럽게 조그매요. 4,400 뭐예요? 막걸리값이 생각나네. 그냥 보증 수수료 각종 부담금 47억 대대공과금 36억 자 대여금 이자 240억 좀 큰 것들 대여금 이자 240억 자 요것만으로도 딱 또 10%짜리가 또 하나 나오네 사업지 하나에서 대여금 이자가 뭡니까? 여러분이 GS로부터 빌려온 돈을 주잖아요. 이 대여금 이자가 왜 생기는지 압니까? 여러분 도급계약이 뭐세요? 민법에 685조인가요? 도급계약 찾아보세요. 도급계약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우리가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턴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여기서 다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완성할 걸 약정하고 여러분이 계약하는 걸 도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는 이것만 해. 여기 아니라 너 전체 다 지어. 네가 알아서 다 지어. 이게 도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신에 도급계약은 언제 돈을 주느냐? 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대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왜요? 여러분이 먼저 돈을 주면 도급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성급이라고 합니다. 도급은 다 끝나고 주는 걸 도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인 도급계약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차 빵꾸 때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가 빵꾸 났습니다. 빵꾸 때우러 가면 자, 얼마예요? 10,000원요. 여러분 다 때운 거 확인하고 줍니까? 아니면 미리 돈부터 주고 돈 주고 할 테니까 때워놓으세요 그러고 갑니까? 확인하고 주죠. 도급계약의 전형입니다. 자, 다 하고 나면 주는 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건축물을 이거 3,000 몇백억 어치인데 3,200억 들어간다는데
3,200억 다 지 갖고 와. 그러면 여러분, 이자를 얘들은 자기들 돈 들여다가 지고 다 지었으니까 이제 돈 주세요. 3,000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천건설공사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냐? 중간중간 확인을 해요. 기성물. 자, 이 10% 기성이 됐을 때는 10% 주고, 자, 20%까지 기성이 되면 또 그 나머지 10% 더 주고, 확인하고 줘요. 여러분이 임대아파트도 여기 지으시죠? 네. 그건 매각대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가 기성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매각대금을 그때그때 넣어주지, 전체 선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선불을 줘버리니까 사업비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먼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급비가. 맨 처음에 분담금을 10% 주기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중도금을 10%씩 6번 주죠. 네. 60%.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잔금 30% 주기로 돼 있죠. 처음에 이때 10% 줄 때는 공사하고 줍니까? 안 하고 줍니까? 안 하고 계약하면 한 게 없잖아요. 막말로. 아직 계약과 동시에 하니까 계약할 때는 여러분 땅이 안 팠을 때야. 예. 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조합에다 내는 돈이지 이 돈을 저기다 주면 안 돼요. 들고 있어야 돼, 받아갖고. 기성에 따라서 준다니까요. 따라서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약서에 놀랍도록 왜 240억짜리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유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놨냐면 이걸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최면에 걸렸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도급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보면 자 이때 시공사 공사 도급계약서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도급인지 알지 여러분이 도급인지 성급인지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도급이라고 써놨길래 도급인 줄 안다고요. 공사계약서 이름이 도급계약서라고 써져 있으니까 제가 도급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성급인지 지랄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왜 저 돈이 생겼을 거나라고 하면 자금관리 부분을 보자고요. 공사비를 어떻게 주게 돼 있는지. 자, 공사의 기준. 공사 기준 말고 자금관리. 볼게요. 공사비 충당, 공사비 상환 39조 1항 제38조에 입금된 분양대금 등은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될 전체 공사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 전액을 공사비 변제 우선 충당하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돈이 들어오는 쪽쪽 무조건 여기다 다 돈을 공사비를 다 받을 때까지는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말도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도급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선급계약이라고. 내가 돈 먼저 줄게. 공사비 먼저 줄게. 네가 알아서 집 지어. 이건 선급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돈이 들어오는 쪽쪽 공사비를 먼저 줘버리고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줘버린 다음에 여러분이 그러면 써야 될 돈은 뭐예요? 다시 이자 주고 빌려오는 거야. 병신도 등급이 있어요. 내 돈을 먼저 주고 내 돈 갖고 오면서 이자 주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따위 계약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이걸 도급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누굴 자리 보고 밟았습니다. 똑같은 회사가요. 아까 응암8구역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응암8구역이 조합원 분양이 42세대고 아니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42세대고 중간에 나락발인 놈까지 해서 42세대고 조합원이 788명입니다. 비례율 얼마일까요? 아니 늘어나는 게 있어요. 170세대 임대주택이고 네. 비례율 101%입니다. 왜요? 그러면 여기에는 만약에 공사비를 달할 때까지 먼저 가져간다 해버리면 비례율이 한 70이나 이렇게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가져가면 여기는 비례율이 나오질 않아요. 기성불로 가져갑니다. 이걸 기성불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이 그 대가리 나쁜 서울시 공무원들이 클린업 시스템에다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라고 자기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2011년 11월에 찾아보세요. 클린업에 가면 있어요. 자료 안에 가면 거기에 보면 공사비 지급 일자가 공사비는 기성불로 주라고 저 뒤로 가 있어요. 유이자 사업비가 먼저 간다고요. 이게 맨 처음에 우선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빌려온 돈이 있잖아. 네. 근데 맨 처음에 아직 터도 안 팠는데 돈이 10%가 딱 들어오잖아. 여러분 거는 10%만 들어오는데 조금 들어와요. 왜냐면 땅을 내가 출자했으니까 차액만 여러분 내잖아. 일반 분양은 얼마나 들어요? 몽땅 들어오죠. 아, 1000세대 되는 일반 분양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반 분양을 하려면 선분양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일반 분양자들한테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끊어와야 돼요. 어디서? 허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거. 옛날에 대한보증보험에 네.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와. 이놈들이 보증서 끊어줄 때, 자, 이렇게 공사비 선불로 준다면 보증해줬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상식적으로. 이 허브가 자기 자본금의 5조가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보증 서는 게 100조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이 계약하면서 나한테 공사 보증을 해달라고 왔어요. 허브에. 물론 수수료 조금 받겠죠. 그런데 선불 주겠대. 그럼 어떤 미친놈이 보증을 서주겠어요? 선불 가져가는 보증 쓰시겠어? 어떤 놈들끼리 계약하면 선불 가져가는 보증 서라고 해. 아니 바보가 아니라 선불 가는데 무슨 수를 놓고 내가 보증을 쓰겠어요? 여기에는 자금관리 확약사라는 걸 따로 봤습니다. 허브에서. 시공사, 조합, 자기 3명이 써요. 요거 끝나고 나서 받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공사비는 기성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성불입니다. 10일 이내에 기성불. 그러니까 보증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55%에서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놈은 50%대 한번 받아갔어. 예를 들면 60%에 또 주게 돼 있는데 5% 있는 거 이거 받아요 못 받아요? 부도 나고서 못 받겠잖아 오히려. 아니 후보를 항상 여러분 이익이라니까. 끝나고 와서 검사 맡아서 돈 주니까. 근데 중간에 60%대 되면 주려고 했는데 이 새끼 55%대 부도 난 거야. 50%대까지 받아갔어. 5% 못 받아가죠. 그걸 계산해서 허브에서는 즉시 공사 포기약서가 다 받아놔요. 부도 나면 즉시 포기하는 걸로. 그래야 일반 분양자들이 믿고 그걸 믿고 분양받는 거 선분양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선불로 줘. 여러분 이자 24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만약에 시공사 부도 났어요. 제가 허브에다 직원하고 통화한 거예요. 너희들 왜 이걸 안 보고 자꾸 끊어지지 않을까? 아니 우리 거는 자본관리 확약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성물로 주라고 우리하고는 도장을 찍었는데 먼저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도나더라도 책임 안 집니다. 왜 우리가 보증을 합니까? 보증 조건을 어겼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합원들은 거지 되겠네요. 라고. 그놈 말이. 맞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재산이 날아간 게 중요한 게 일반 분양도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공사가 부도 안 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죠. 아니지. 여러분은 원래 신기가 있으니까 성황당에 가서 빌면 돼 지금부터. 성황당이가 빌어요. 제발 부도 안 나게. 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즐기니까 그리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이라 싹 선불로 주기로 했으니 지금부터는 우리 회사가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공사가. 성황당에 빌면 돼요. 신기 있는 사람들 보여서 그러나지 뭐하고요. 큰일 났네. 뭘 큰일 나요. 그냥 돈 벌어서 대충 그렇게 쓰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2008년도랑 옛날 잠실이라는 거 이따가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잠실의 계약서를 보여드리면 기성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리처분 계획서에 사업비자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왜요? 조금 빌려오긴 했는데 들어오면서 선불 주고 시작했거든.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안 찾아봤는데 연체료가 생기면 어떻게 가져가요? 아마 그것도 자 요렇게 선불을 가져갔는데도 조합원이 만약에 연체를 해요. 42조입니다. 자, 공사비는 조합원이 연체한 건 누구한테 연체한 거예요? 일반 분양가 연체한 건 여러분한테 연체한 거죠. 조합에다 연체한 거잖아. 그렇죠. 시공사는 선불을 가져갔기 때문에 연체가 아니잖아, 지금. 시공사는 연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연체료가 생기면 그놈도 시공사한테 주래. 여러분이 받아갖고. 뭐 하자는 거야? 아, 연체를 나한테 했지 시공사에서 안 했냐고. 그렇죠. 바보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계약서 두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선불 줬는데 우리 누군가가 연체하면 그놈도 받아다 시공사 주라는 거예요. 연체료를 적어야 연체료를 증거하여 을에게 별도 납부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42조 2항. 뭐 하자는 거야? 자, 여러분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사업시행자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시행자를 누구라고 해요? 조합이요. 조합이제. 네. 사업시행자란 말은 뭐예요? 오야 아니에요. 이 사업의 승인권자 아닙니까? 그쵸. 조합이 사업시행자예요. 네. 자, 주택법상 그러면 여러분이 분양계약서로서 일반 분양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이 누구요? 조합이잖아. 네. 그죠? 을이 누구요? 분양 받을 놈 아니요? 네. 여러분, 이 받을 놈 중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기 있는 조합원이 있고, 그냥 일반 허그 믿고 들어온 일반 분양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분양자예요, 어차피. 네. 을은. 그다음 병이라는 놈이 누구예요? 시공사죠. 시공사. 아, 시공사죠. 병. 인마가 지은다는 걸 믿고 얘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주택법상 얘가 공급자라고요. 사업 시행자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허가를 받았고 네.
근데 내가 내 집을 일반 분양을 내가 가격 결정을 못해요. 내가 분양을 못해. 그 일반 분양자 맞아요? 아니 사업시행자 맞아? 아니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내가 하게 돼 있다고. 근데 명의만 빌려주고 야 네가 해. 누가 해요? 병이에요. 병이야. 병신.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자, 내가 내 집을 내 맘대로 못 팔아. 그 얘기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보세요. 분양 업무. 아파트 및 20조입니다.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갑이 주관하여 갑 명의로 분양하는 것으로 하되 을이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줘 이 얘기. 네. 자, 여러분은 주권을 왜 다 뺏겼어요? 갑 아니야, 여러분? 자, 우리가 갑이 갑질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을지라는 얘기를 처음 보죠. 그렇죠, 다 아, 을지라는 거 들어보셨어? 네, 못 들어봤죠. 아니, 우리 사회를 살면서 지금까지 갑질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조합이 시공사한테 막 골탕 먹이고 뭐 제때 돈 안 주고 이걸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을질하는 걸 처음 보신 거예요. 네 명의로 하되 내가 대행한다. 자, 여러분의 시공사는 분양사입니까? 아니, 분양사예요? 자기가 대행한 적을 본 적 있으세요? 자기들이 직접 땅 사서 짓는 것을 자기들이 분양합니까? 분양사에 맡깁니다. 자기들은 또 분양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분양을 대행한다고 했을까? 얘가 정신이 없거든요. 때려보니까 맞거든. 뭘 때려도 맞거든. 쟤들이 반환치도 모르거든. 그러니 분양 얼마나 좋아요. 자, 싸게 분양한 아파트 재개발 시장에서 요즘 들어서 완판 막 선전해요. 30대 1로 분양해요. 일반 분양자들 막 프리미엄 올라요. 왜? 경쟁이 떨어진 놈들 때문에. 좀 더 주고 살라고. 그걸 조합장들이 자기의 공로라고 지적해요. 완판했다. 완판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싸게 팔았다는 얘기요. 시공사가 잘 지어서 완판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홍보는 누가 돼요? 조합이 홍보가 돼요? 시공사 홍보가 돼요? 시공사. 일반인들은 어디에서 분양하는 GS에서 분양하는 무슨 아파트가 몇 대 몇으로 성황리에 분양이 끝났다. 가만 앉아서 시공사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는 싸게 팔아야 되겠어? 비싸게 팔아야 되겠어? 싸게. 싸게 팔아요. 왜? 내 것 아니니까. 비싸게 팔라고 속삭이는 것보다는 싸게 팔아서 내가 갖고 한번 내가 비신하잖아. 싸게 팔면 마치 내가 잘 지어서 그런 줄 알아요. 싸게는 누구는 못 팔아. 누구는 싸게 못 파냐고. 그런데 그 짓을 하려면 여러분들로부터 권한을 뺏어가야 돼. 그죠? 자기들이 직접 분양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80%가 분양하면 성공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가는 1년 이내에 80%가 분양하면 성공한 사업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 거는 싸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자기들이 직접 땅 사업하는 건 싸게 팔겠냐고요? 대가격을 제대로 팔아요. 근데 여러분 거는 제가격 받아서 뭐하게? 바보들이 있는데. 내 생색이 나려면 싸게 팔아갖고 마치 GS가 엄청 인기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아까 저 조합원님 뭐 GS하고 삼성을 좋아한다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도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지은 집은 이렇게 잘 팔렸어. 프리미엄이 오르니까 좋아해요. 아니 내 피를 빨아다가 저쪽에다 줘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프리미엄 올랐다고 좋아해요. 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신기만 있지 정신은 없어요. 제정신 없는 애들이 신기가 있는 거 원래. 맞아요. 제정신이 똑바로 있으면 신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네. 하나 더 얘기해줘요. 시공사 얘기. 여러분이 얼마나 병신인지를. 아, 해주세요. 아니야 병신 아니고 신기가 있어. 아니요. 자,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집을 잘 지으려면, 자, 집을 마지막에 지었을 때 여러분 입주 점검하죠? 네. 입주 점검할 때 시공사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하자를 잡아내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촘촘합니다. 여러분은 다룰 때.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47조. 하자 보수 및 입주 관리라는 게 있어요. 주택법상 여러분이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입주 관리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입주할 때. 네. 아시죠? 네네. 여러분이 선정하더라도 거기에는 시공사 직원이 심지어 자기 직원을 그 회사 직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왜요? 아. 여러분이 무슨 하자가 있으면 잡아내면 안 되거든요. 큰 근본적인 예를 하자가 있다. 하자 기간만 어떻게 지나가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하자에서 전체를 뜯어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운전할 때 예, 예. 그들은 많이 긴장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기껏 본다는 게 우리 벽지 어디 빵꾸나다 이런 거나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 타일 떨어졌다 이런 거만. 얘들이 보는 거 그건 아니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요. 요즘 저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기계 설비도 많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하자지. 아니, 엔진이 문제가 생겨야지. 그까짓 거, 그 겉에는 그거 떼우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타일이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붙이면 되지. 그거 가지고 화내지.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만 걔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이 딱지 붙이라고 다 붙여놓고 다니잖아. 예. 그런데 47조 2항 갑은 중공사 완료 즉시 관리사무를 개설을 운영한다. 단 입주 후 신속한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최초 주택관리업체는 의리 선정하기로 하되 사전에 갑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뭐예요? 협의도 아니에요. 이제 통지. 자, 내가 선정해불고 내가 통지하면 돼. 근데 원래는 주택법상 여러분이 한다고요? 왜 법에 있는데 여러분은 다 뺏기세요? 자,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새끼는 법 없이도 사람이라고. 그 새끼 때문에 법이 필요해요. 센 놈은 법이 필요 없어요. 불편해. 약한 놈들 좀 괴롭히고 살아야 되는데 법률 때문에 그게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법이 있는 거라고, 주택법이. 근데 여러분은 법에서 보장한 걸 다 뺏겼어요. 아니, 그 의도가 이해는 가세요? 최초 관리업체는 내가 선정한다? 신속한 하자 보수를 위해서인데 하자를 누가 잡아? 내가 잡고 내가 보수해줄게? 지금 내일 제가 아까 어느 조합장 문자 왔잖아요. 뭐 재밌는 거 기가 막힌 걸 뭘 많이 잡아놨다고. 시공사건. 아주 흥미있지도 없어요. 바보 같은 놈들. 여러분 시공사는 아니고 다른 시공사입니다만. 자, 결정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축비 중에서 골조는 어느 놈이 하나 똑같습니다. 그죠? 골조 올리는 거 똑같잖아요. 뭐 철근 포함한 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콘크리트 강도도 좋아졌고. 이게 마감재 리스트예요. 자, 전체 공사 중에서 마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공사비의 40% 이상 될 겁니다. 공사비가 시골과 서울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요? 시골에는 모래를 더 많이 넣나? 물을 더 많이 넣나? 마감재 차이예요. 고급주택과 비고급주택의 차이는 뭐예요? 마감재 차이예요. 네? 강남에 평당 1,000만원짜리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다른지 아세요? 콘크리트가 똑같아요. 뭐 욕조나 슈퍼 콘크리트가 있는 게 아니야. 맞아요. 마감재라고요, 마감재. 뭐 이태리석 뭘 썼네 뭐 등등 다 마감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 때려 죽여도 못 사게 합니다. 마감재가 개판이거든요. 왜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마감재를 어떻게 해놨나? 거실 주방, 주방벽 타일. 임대 아파트는 자기질, 분양 기준 자기질. 거실 바닥이 자기질이니까 뭐 도자기 뭐 비슷한 타일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드레스실 바닥, 강마루. 드레스실 벽하고 천정지는 실크벽지. 대한민국의 실크벽지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거예요. 자, 국산 타일, 욕실 바닥도 자기질, 타일 붙인다는 얘기네. 욕실 벽은 도기질 플러스 포인트. 샤워부스 있음. 품질은 상관없어요. 있어, 샤워부스. 없는 게 아니야. 있음으로 돼 있어요. 품질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보면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라는 거 아세요? 바닥에 타일 들어가네? 그럼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침실 문짝, 랩핑도, 현관도, 방화도가 대한민국에 몇 가지 종류나 있을까요? 근데 국산이라고도 안 해요. 태국산 갖다 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뭘 안 돼요? 방화도만 갖다 주면 되지. 국산이란 말이 있어요. 태국산은 안 된단 말이 있어요. 기억이 하나도 없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비로소 이거 봐갖고는 어떤 집이 지어질지 하나도 몰라요. 난 이렇게 간단한 걸 처음 봤어요. 주방 비디오폰, 주방 액정 TV 10인치. 중국산 끼워도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10인치만 있으면 돼. 9인치 끼면 하자야. 이걸 집이라고 짓고 잡고 미안합니다. 신기 있는 분들한테 함부로 얘기합니다. 멍청이들이구나. 자, 그들이 분양할 때 이렇게 할까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시공, 여러분 거를 말고 자기들이 직접 사업하는 사업장을 요 따위로 할 것 같냐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거 분양받을까요? 마감재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건 세상에 처음 봤어요. 페인트, 친환경 수성 페인트면 돼. 그러니까 아까 벽지는 실크 벽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국산이든 다른 대치는요. 국산 실크 벽지 이렇게는 써놔요. 여러분은 아예 어느 국산, 태국산 표현 자체가 없어. 고급 국산 타일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타일이야. 자기질, 독이질. 그러니까 여러분 거는 태국산이 끼든 중산 끼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색깔도 그냥 자기들 알아 고르면 돼. 모델하우스 이 다음에 보실 거잖아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 보시게 될 거잖아. 이걸로 갖고 하자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시공했느냐라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를 걸어요? 자, 넘어가세요. 법은 누구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바보 때문에. 여러분 같은 신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요. 한없이 약해서 신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의심도 없고 신을 믿는 사람들, 본인이 신이 된 사람들. 2015년 2년 전입니다. 10월 5일 날 건축법 시행규칙 14조를 바꿉니다. 그래갖고 마감재를 구체적으로 사양을 표기해라라고 바꿔요. 그래서 자 벽지 그러면 뭐 저 잘 몰라요. 어느 회사가 좋은지 예를 들면 예. 소명 아니 제조사 뭐 대동 그라비아 벽지 뭐 이거 어디 텔레비에서 본 것 같으니까 맞아요. 뭐 개나리 벽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하잖아요. 네. 개나리 벽지 그래갖고 모델 남바 뭐 SVC 뭐 3000 색깔 뭐 노란색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페인트 친환경 수성 페인트가 아니라 페인트 친환경 아니 그 도료 회사 이름 회사명 제비표 예를 들면 뭐 브랜드에서 본 거니까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비표 모델 남바 뭐 SC 3000V 뭐 그 다음에 색상은 뭐 무슨 색 그 다음에 방법은 3회 덧칠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수성 페인트인데 몇 번 칠해야 되느냐까지 표기를 하라라고 해서 좀 이따 하나 빼드릴게요. 네. 그 당시에 보도자료나 이런 걸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표기하라고 나온 뭐 이런 신문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갈라집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여러분이 다 찍을 거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본 저기 중에 가장 불량이에요. 다른 데치도 이따가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영상에는. 요 따위까지 이 정도 형편없진 않아요. 아까 고급 무슨 뭐 이상한 뭐 국산 자, 등 가구류 고급 거실 식탁 등 대한민국의 모든 놈은 집들 다 고급이라고 그래. 그죠? 그쵸. 세상에 고급아 이런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탈수식 광파 오븐 렌지 미설치 설치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브랜드가 몇 개나 있을까요? 어디 걸 갖다가 어떻게 설치할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보고 있으면 이런 걸 440에 지어놓고 440? 이걸 계약서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선불로만 해서 이자 발생이 아까 기성불로 하면 이자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3호 가든 3차 서초동 거기도 이 짓거리를 근데 언제부터 했냐 시공사 2009년부터 슬금슬금 하다가 지금은 내놓고 해요. 선불 받아가는 짓거리를. 의뢰의 선불로 들어왔어요. 저기도 3호 가든 3차도. 그래서 제가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기성불로 뜯어 고쳤어요. 어떻게 고쳐요? 제가 그 당시 말해서 이사 새끼들이 정신있어 저한테 저기를 구했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제가 초안 왔을 때 다 뜯어 고쳐지고 관철시켜라 해서 뜯어 고쳤고 그래서 3호든 3차도 조합원 숫자가 여러분하고 봅시다. 그 440명인가 뭐 그래요. 440명으로 기억을. 네, 440명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30억인가 잡혀 있습니다. 사업비 이자. 왜요? 기성불로 하면 이자 없습니다. 잠실은 4,682명에도 기성불이기 때문에 사업비 이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잠실 2단지 4,682명이에요, 조합원이. 그런데 여러분한테 아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 없는 데는 지금도 후불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보려면 어디를 보냐면 한해사건을 보면 돼요. 한해사건 어디? 제가 저기 춘천에 요즘 가고 있는데 춘천 소양 이재정 촉진구역 거기도 후불제입니다. 기성물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이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금만 잡아놓긴 했어요. 혹시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는 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구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행당 7구역 대우조 여기 와서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돌아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김상민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하고 안 해줬어요. 나한테는 해주겠다 했거든. 장하고 가서 기성물로 하겠다 했거든요. 배우가요? 네. 행당 7 여러분 비디오 봤다면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현산이 면목 3구역 있습니다. 여기는 현산이에요. 자, 25대 75입니다. 25%는 돈이 들어오면 사업비 상환하고 빌려간 돈 상환하고 25% 사업비 상환하고 75%는 공사비를 주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봐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이자가 3분의 1이 적겠죠. 사업비 이자가. 자, 똑같은 현상인데 강을 바짝 건너서 장위 7로 옵니다. 장위 7 내일 모레 오기로 했는데 한심한 거. 여기는 50대 50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공사비 50% 충당, 빚 갚는데 50% 충당. 그러니까 이자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다만 이렇게 적용한다면 240억이 아니라 120억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업비, 아까 응합8 같은데 어쩐다고요? 그러면 이제 현상은 아니지만 0대 100이라고요. 기성불로 달아갑니다. 아니 100대 0이죠. 기성불이 가고 사업비는 저기를 전액 기성불로만 간다고요. 이게 사업비자부터 먼저 상환하는 거죠. 빌린 돈 맨 처음에 다 갚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시작할 때는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그러니까 누가 내 사업을 조각해서 나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게 만들었는지를 대충 짐작이 가죠? 네네.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대여금 이자 그래서 240억이요. 이게 비대율 10%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 170억, 172억. 자, 2,370억 중에 2,300억 잡고요. 40%는 얼마예요? 2, 3, 8, 900억. 네. 그죠? 900억 약 잡고 이자 얼마야? 3% 해볼까? 4%? 4.3%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4하고 36 1년에 36억 3년이면 120억? 130억? 140억? 172억 잡아놨죠. 자, 여러분들 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가 대출을 받으면 이 공식이 맞습니다.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병신들은 옆에 아저씨가 돈 빌리는데 내가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업비에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미리 팔아야 돼. 그럼 파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내가 들어갈 때까지 이자는 다 주기로 했으니까 사가서 왜 미리 가격을 떨어뜨려 놨자. 이것 때문에. 내가 이자 다 끝날 때까지 이자는 내 가격에 반영돼서 비율이 낮아졌잖아. 그러면 내가 40%를 그러면 나는 5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면 2억을 내가 대출받을 수 있죠. 그죠? 지금 이제 40%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1억밖에 안 필요해. 그러면 내가 직접 내라 그러면 나는 1억밖에 안 받겠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 동안 6개월에 내가 개 타서 들어갈 돈이 있어. 그때까지는 빌릴 거야. 그럼 나는 6개월만 이 돈을 빌려서 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렇게 해놔버리면 때려 죽여도 2억을 받아야 돼. 억울해서. 이미 내가 다 내버렸잖아. 돈이 있는 놈이고 없는 놈이고 빚내서 사업을 해야 한단 말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억울한 건 뭐니 해도 중간에 파는 놈이에요. 억울해. 미리 감소해버렸잖아. 이 짓거리도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빚내서 해라 막하는. 삼성 좋아하신다고요? 삼성은 그거 갖고도 이자 장난해요. 여기도 비싸요. 이자 장난, 여기도 사업 뭐 이자도 7%라고 그렇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여기 이게 7%라고 비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거 찍기 전에 왜 비싼지도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170억이면 이것도 지금 아까 세 가지 큼직금 변동만 합쳐도 약 30%의 지금 비례율이 여기서 아작난 거예요. 그런데 약 중도금 이자 대납비 140억. 중도금 이자를 대납을 해준대요. 아니 분양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중도금 이자까지 대납해 가면서 여러분 일반 분양 해야 돼? 아직 팔아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모집할 때 중도금 대납 조건으로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호구니까. 앉아서 코 풀겠대. 아니 이걸 왜 굳이 그래야 되냔 말이지. 아직 팔아보지도 않아. 분양이 시작도 안 해봤잖아. 분양이 안 된다든가 하면 그때 고려해 볼 일 아니에요. 아니면 분양가를 좀 낮추면 될 거 아니냐고. 중도금 이자를 왜 여러분이 대납해가면서 일반 분양 해야 되고, 아직 팔아보지도 않았는데 지어보지도 않았고, 왜 여러분은 사업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쭤보려고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뺏어내야 되겠는 거야. 그렇지. 빼서 빨리. 그래야 비례율이 100 이상 여러분한테 안 가야 된다니까. 세금 아니 내고. 보고 있으면요 복장이 터져요. 저는 다행인 건 성질도 급한 놈이 여러분 좌번은 아니에요. 즐기는 거야 사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신탁 등기비 4억 2,400. 나는요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는 1등 하셨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탁 등기에 대해서 좀 쳐보세요. 신탁 등기는 구주택건설, 과거에는요 도시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날 생겼습니다. 네. 그 전에는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했고요. 주택건설 촉진법.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걸 적용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재건축 재개발 나누면. 그런데 여기는 그때부터도 신탁 등기를 안 했어요. 도시 재개발은. 여러분 재개발이잖아. 네. 그런데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주택을 분양하려고 하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분양을 해야 되잖아. 조합원들한테 야 나한테 다 신탁해. 진짜로 소유권 이전은 아니라 형식적인 이전을 다 해. 그래서 여기는 그 규정 때문에 그 신탁 등기를 하도록 정관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생기면서 그 규정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안 해야 돼 신탁을. 네. 그런데 관습적으로 허가 자빠졌어요. 재건축은 도시정법 시행된 지가 벌써 지금 13년 13년이 됐는데 아니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뭐가 그리워서 하냐 말이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쪽팔리잖아. 아니 언제적 얘기인데 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저도 법무사잖아요. 법무사 새끼들은 이 개새끼들이라고 요가. 도대체가 뭐 하자는 새끼들이냐. 왜요? 신탁했다가 다시 또 신탁 풀어요. 다시 왜냐면 이게 해야 되면 그대로 놔뒀다가 옛날에는 간단 말이에요 곧바로. 그런데 다시 신탁 풀어. 여러분 다시 돌려줘요 끝나면. 왜요? 그대로는 등기를 못하니까. 쓸데없는 등기를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재건축도 그래서 문제인데 내가 가면 재건축에서는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요. 법무사 이 개새끼들 나쁜 놈들이라고 돈 몇 푼 처먹으려고 그 짓거리를 한다고. 등기 몇 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만약에 시공사하고 분쟁이 붙으면 이거 어떻게 지키려합니까? 날아가 버려요 잘못하면. 그렇게 경매부터 하고 전체가 날아가 버린 데가 부천에 조그만 조합이 하나 있다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어렵게 얘기 안 해도요. 재개발에서 신탁 등기하는 데는 여러분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1등이세요. 어떤 개새끼가 신탁 등기하자고 그러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여기 보면 신탁 등기 건이 뭐 있습니다. 어디 안건으로 어디 있던데 신탁 등기 하자는 안건이 그 어디 책임가 있을까?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재밌는 애들이다. 바보 좀 찾아가면. 그래서 바보도 제가 8호 안건 신탁 등기 및 이주계획 승인의 건. 나 이거 뭐 하자는 짓이야 이거 이 새끼들이 진짜 이거. 에? 왜 신탁 등기를 해야 되냐고. 조합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네가 좀 들고 있어 내 거. 누굴 믿고. 재개발에 신탁 등기하는 건 여러분밖에 제가 조합을 100개 이상 봤습니다. 여러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에는 기필코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럴지는 모릅니다. 아니 법무사님이 일천에는 뭐 누가. 자, 그 다음에 아이 미친다 진짜. 등기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 등기 한다는 얘기는요. 왜 또라이가 막 땅을 파요. 그래. 왜 파냐? 이렇게 심심해서.
심시험을 시켜 다른 데 가서 저기 하지 뭐들 아니 좀 이따 또 메꿀 거야. 그래서 또 메꿨다고 쳐봐요. 이거 또라이죠. 여자분 신탁 등기는 그대로 등기가 못 넘어가기 때문에 또 해지해야 돼요. 이게 정당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나왔습니다. 기타. 기타는 아무도 몰라요. 85억이나 돼. 그것이 기타래.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기타는 거시기잖아요, 거시기 전라도 말로. 예. 거시기가 뭐예요? 그냥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것도 거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대화하는 사람끼리만 알아요. 이거 거시기가 뭔데요? 기타가 뭐냐, 기타가. 기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어요. 85억짜리 되는데.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꽤 맞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타가 뭐예요? 끝에가 7원이 붙어 있다니까? 왜요? 뭘 꽤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7이 필요했던 거야. 참 희한해요.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이걸 결과치를 딱 해놓고,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찢어나오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지. 역산. 내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역상으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원단위가 나오지. 거래하지 않는 원단위가 왜 나오겠냐고. 더구나 기타에서 7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여기도 또 히든크 감동 나셨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기타도 잡아놨는데 예비비가 110억. 자, 예비비만으로도 비례율이 한 5%가 날아가 버리네. 뭐 하자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이런 느낌? 옛날에 시골에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서 왜 가난한 집이 옷을 자주 못 사주니까 애를 큰 걸 옷을 사줘요. 이렇게 막 걷어. 이렇게 걷어갖고 1년에 애가 크면 하나씩 풀어줘. 계속 입으라고. 몇 년 동안 입으라고. 사업비를 그렇게 하면 되나요? 기타도 있고 거시기도. 기타하고 거시기만 합쳐도 190억이야. 기타하고 거시기만 합쳐서. 예비비하고, 기타하고 거시기가 아니라, 그게 기타하고 예비비만 합쳐서. 거시기하고 예비비만 합쳐도 190억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비례율이 100개 넘게 안 돼 만들려고 온갖 촘촘하게 다 뺐잖아요. 다 빼놨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신기가 있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들어갈 거야 라고 용서를 해줬고 이 다음에 이제 요놈 갖고 또 어떻게 요리할지는 몰라요. 또 올리지. 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보기가 입지가 좋다고 느끼시나 여러분 스스로? 근데 좋아요 진짜. 하자 있는 물건 아니야? 아니요. 아니 중동까지 여러분이 막 주워갖고 팔아야 될 무슨 하자가 있는 아니 왜 우리 시집 보낼 때도 하자 있으면 집도 사주고 해야지. 너 우리 딸하고 좀 살아줘라. 얘가 뭐라고 보기만 이렇지 하자가 좀 있는 애야. 뭐라고 그러면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뭔가 있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뭔가 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냐면요. 저한테 숨기고 그 비례율을 낮춰놓고 이거를 나중에 뭐 그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런 자, 아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다행인 것은 뭐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뭐 쓸데없이 소리 지르겠습니다. 제 카페는 다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안 보셔서 마지막으로 카페를 소개하면 네이버예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카페가 공부 좀 하세요. 네. 네이버에 서면 결의서 위조 방지 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려면 조합원들을 여기에 가입을 많이 하게 하고 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하면 여러분이 답답하지 뭐 제가 답답할 일은 없어요. 저는 뭐 카페 사람이 들어온다고 뭐 돈이 생기기랍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막 답답한 소리 물을까 봐서 그냥 좀 묻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 재개발이 없는 신탁 등기도 하시고 뭐 재건축에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이해가요. 원래 그냥 법이 바뀌는데 얼마인데도 하고 약간 답답한데 그러면 좀 이 관종 자체를 무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하신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번 누군가가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것을 여러분이 못 바꾸면 누가 바꿔? 아니 지가 결혼을 실수했어. 지가 바꿔야지. 누가 바꿔? 부모가 바꿔줘? 너 그만 살아라 그러고 내가 다시 짝 잡아줘. 아니요. 지가 바꿔야 바꾸죠. 부모 자식 지간만 못 바꿉니다. 어떤 것도 다 바꿔요. 그리고 옛날 거하고 지금 거는 어떤 게 유효해요?
지금께 유효하잖아요. 과거는 불행했어도 미래는 여러분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것을 할지 못할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고 여러분 조합원들한테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상